이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경 묘사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캐릭터를 만졌다 보니까 뒷부분의 배경 부분 또한 퀄리티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들어가 주어야겠죠? 우선은 이런 하늘 부분부터 이렇게 캐릭터를 축소하면서 생긴 흰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한번 캐릭터의 크기라던가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꼼꼼하게 채워두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채워놓고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언제나 나중에 작업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채워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투명한 커튼이다 보니까 밑에 부분도 확실하게 채워주고요. 이제 여기서 커튼을 약간 묘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지금 투명하게 커튼을 잡았다 보니까 약간 커튼들이 천이 겹치는 부분들은 이제 흰색으로 확실하게 강하게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반면에 천이 한 겹만 있는 부분들은 이제 뒷부분들이 투명하게 비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한 천을 묘사를 할 때는 흰색을 활용해서 겹치는 부분들만 어느 정도 강하게 남겨주도록 합니다. 여기 이런 부분도 넣어주면서 묘사를 쭉 해주도록 할게요. 에어브러쉬는 최소화로 사용하면서 확실하게 양감을 잡아주는 쪽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이니까 주름의 방향을 잘 생각을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부분도 넣어주고 멀리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감 있다 라고 들어가 보면은 이런 데도 뭐 천을 조금 더 덧대준다거나 배경선을 다 합쳐서 여기 검정색이 흰색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좀 눈에 많이 튀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흰 색깔 커튼 안에서 폐색 그림자가 어둡게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살짝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하늘 부분도 어느 정도 채워 넣어주도록 할게요. 밑에 바다랑 조금 나눠지면 좋을 것 같아서 바다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은 조금 더 흰색을 넣어서 확실하게 차이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 부분 묘사로 들어가 줄 건데요. 바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조금 더 차이 내주기 위해서 색깔의 변화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지평선 쪽으로 갈수록 좀 더 강한 색을 만들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바다 부분도 묘사를 해줘야겠죠? 우선 채도도 조정을 조금만 더 해주고 굉장히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태양 부분에 비춰져서 좀 반짝거리는 부분들을 묘사를 해줄 거예요.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멀리서 봤을 때 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점 찍듯이 점을 찍어가면서 좀 반짝거려 보이게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저 부분이 태양빛에 반사돼서 빛나는 것처럼 보이죠? 반대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만 표현을 해줄게요. 태양이 엄청 넓게 퍼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네, 한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 하늘 부분 저기 빛나게 하면서 좀 이 지평선 부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산이라던가 이런 구성 요소를 통해서 한 번 더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부분은 지워주고요. 네, 이렇게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늘 부분에 좀 비어 보인다 싶으시면은 색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색상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내주면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푸릇푸릇하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더 가까이 있는 이 창틀 부분을 빛각을 확실하게 나눠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스크린을 한번 통해서 캐릭터에 집중이 잘 되게끔 윗부분은 약간만 밝게 칠해서 점점 진한 색으로 갈수록 그 부분이 선명해 보이겠죠? 그래서 약간씩만 바깥쪽 외곽 부분은 좀 밝혀주고 반대로 이 캐릭터랑 빛 받는 부분이 이 캐릭터 머리카락, 저 빛 받는 부분 잘 보여지기 위해서 색을 캐릭터 주변은 좀 더 강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잘 보인다 싶으면은 다른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잡아가 주면서 조금 유독 눈에 튀는 부분들만 정돈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제는 이런 커튼 부분도 좀 반모태로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위에 선화도 살짝씩 뭉개주면서 네,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이제 밑에 있는 침대 부분을 조금 묘사를 해줄 건데 지금은 이제 묘사할 때 이렇게 주름 부분을 잘 잡아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깔끔하게만 다듬어 준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씩 이제 터치감이 살짝씩만 남게끔 부드러운 천을 묘사해 주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도 잡아주고요. 뒷부분도 점점 어두워지게끔 네,
이런 식으로 비어져 있는 부분도 잘 채워져 줍니다. 네,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나 확인도 한번 해주고요. 이런 데서 좀 하늘이 비어 보인다 싶으니까 여기 빛 받는 부분도 조금 더 밝혀주면서 빛이 어디서 오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표현을 해둡니다. 너무 강하면은 앞에 있는 부분의 형태까지 다 뭉개져 버리니까 살짝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전반적인 배경의 채도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는 오버레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채도를 한번 잡아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줄게요. 껐다 켰다 확인도 한번 해보고 네,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하늘에 구름을 넣을까도 좀 고민이 되는 문제긴 하네요. 구름을 만들 때는 이제 불투명도를 살짝 줄인 브러쉬로 약간 톡톡 찍어가듯이 이렇게 그리면은 구름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실루엣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가장자리 부분들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네,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확 찍어놓고 나서 지우개로 약간씩 지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불규칙하게 만들어주고요. 네, 이렇게 한번 구름을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보통 막 그림자 넣은 구름이랑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은 좀 깨끗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그림자까지는 추가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캐릭터 부분에 있어서 배경이랑 한 번 더 빛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배경을 퀄리티를 어느 정도 올렸으니까 이제 캐릭터도 이에 맞춰서 한 번 더 들어가 줄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도 한번 다듬어주고 이제 배경에 맞춰서 이 캐릭터의 퀄리티를 조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을 작업하고 나면은 이 캐릭터에서 좀 부족했던 면들이라던가 그런 게 훨씬 더 잘 보여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캐릭터에 맡기면은 다른 부분을 먼저 묘사를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계점을 계속해서 돌파해가는 편이에요. 이제 선명하게 외곽선을 잡아주면서 그림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정돈에 가깝게 느낌을 잡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더 예쁘게 될 수 있는 실루엣이면 더 좋겠다 싶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아쉬운데 싶은 부분들이 이제 진행하면서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한번 넣어봤다가 뭔가 좀 아니네 싶으면 다시 빼고, 이게 바로 디지털 그림의 최대의 장점이죠. 바로 수정이 정말 쉽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 한번 그었다고 뭔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무서움을 갖기보다는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뭔가 좀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안 예쁘네 싶으면 다시 빼고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서 그림의 퀄리티를 계속해서 높여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도 천천히 한번 잡아가면서 머리카락도 실루엣 좀 더 내줄 수 있는 부분들이면 이런 잔머리들을 통해서 좀 더 시선을 이 캐릭터에 완전하게 집중시켜줄 수 있겠죠? 이제 여기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양감을 잡아주면서 그림에 선명해야 될 부분들을 착실하게 잡아가 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유방 같은 것도 표현을 해주면서 잡아주고요. 여기 팔이랑 나눠지는 경계선을 좀 더 강하게 넣어서 멀리서 봤을 때도 이 몸통과 팔이 잘 구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네, 가슴골 부분도 좀 더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겨드랑이 부분에 살도 한 번 더, 이 빛받는 부분일수록 좀 더 섬세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어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네, 한번 잡아주고 이제 이런 머리카락도 정돈을 쭉 해줘야겠죠?
하나를 굉장히 얇게 잡아주면서 이것도 결국 캐주얼체에 따라서 꽤나 다르긴 한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섬세하고 이런 피부결에 대한 묘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는 걸 꽤나 좋아하기 때문에 데포르메를 좀 더 줄여가지고 이 선 자체를 굉장히 얇게 잡아줄 때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얇게 표현하면서 확실하게 이 묘사에 맞는 선을 좀 더 활용을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제 외곽선 확실하게 그어주면서 이 형태에 대한 확실함을 줘야겠죠? 여기 부분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잡아주면서 좀 형태를 이렇게 꼬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도 약간 접혀지는 이런 천에 대한 묘사라던가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불안정했던 외곽선 부분을 정돈을 해줄게요. 어느 정도 점점점 완성으로 다가가는 길이 되겠죠? 이런 데도 잡아주고 네, 계속해서 서툰 부분이 최대한 없어지게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끼손가락 밑부분에도 이제 잡뼈가 나오는 거를 생각해서 약간 볼록하게 잡아가주도록 할게요.
이런데도 머리에 강약 추가해주면서 언제나 이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런 강약이 이제 그림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정하게 돼버리면은 되게 인조적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선에서나 머리카락에서나 몸에서나 강약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불규칙함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 그림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밑단 확실하게 잡아가 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정말 그림을 잡을 때는 내가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 어떤 빛을 원하는지, 어떤 인상을 원하는지 정말 명확하게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수업을 할 때마다 이거는 어떤 빛을 쓰고 싶으셨나요? 아니면은 어떤 그림자나 어떤 분위기를 내고 싶으셨나요? 라고 할 때 이제 그냥 약간 밝은 분위기? 이렇게 물음표를 띄우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나중에 가서도 그림의 방향성을 잃고 이리저리 삽질만 하다가 결국 드랍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되게 많이 접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그림을 그리실 때는 최대한 내가 어떤 분위기 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잘 글로 적어두거나 혹은 이럴 때 이제 자료 같은 걸 찾아가지고 정돈해두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저도 지금 그림에서는 좀 푸른 느낌의 이 푸른 하늘에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가장 돋보이는 그림, 그리고 청초한 느낌을 제일 내주고 싶었기 때문에 흰색과 그리고 파란색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완성된 이미지를 들고 가면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림이 생각보다 정말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이리저리 공부해야 될 것도 많다고 느껴지죠? 이런 부분도 이제 확실하게 깔끔하게 한번 잡아주면서 네, 이런 식으로 전체 한번 확인을 해주고 어느 정도 봐가면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네, 봤을 때 약간 뒷부분 이런 부분들이 커튼이 꽤나 눈에 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약간 빛에 살란되는 것처럼 좀 더 표현을 해주고요. 한 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정리는 한번 4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샴이었습니다.